김원님으로부터 긴급하게 전화가 와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자백하는 제보가 와요. 이거는 선을 넘은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지. 이거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뉴스에 없던 진짜 이야기, 사건 한 잔의 남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한 잔의 홍태입니다. 남편님, 요즘에 캄보디아 사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2편하는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따로 좀 해주실 말이 있으셨나 봐요. 사태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연일 막 새로운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매일 저녁 뉴스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아마 보도를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이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 빈센트에서도 이 사건을 한 번쯤 사건 한 잔 채널에서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감사를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건 한 잔이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남편님이 그 유튜버 대형 채널이죠. 그 감스트님이랑 김원님 합방에 잠깐 갔다 오셨어요.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우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사태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날 이후로 14,0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 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스트님, 김원님, 그리고 저희를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공중파나 아니면은 어떤 유튜브 쪽이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도 많이 식상하실 테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황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의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관광객이 근데 아니었던 게 문제의 이제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이제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다가 살해를 당한 그런 흔적이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범죄 집단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다른 시사 프로그램, 뉴스 매체 보도 등 오늘도 보니까 단독 기사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분분해요. 이야기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 가해자일 수도 있다, 많은데 저희는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남배우님께서 정확히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 날 이렇게 저희 빈센트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한 적이 있어요. 가장 이제 서두에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어떤 취지에서 배포하시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제목에 잘 나와 있죠?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살인 사태, 이번 기회에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촉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세죠. 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아시다시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도 있죠.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전국에 있던 이제 조직폭력의 사건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의 그런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이제 단어이죠. 제가 이 단어를 차용한 이유는 그 정도로 오늘날의 이 보이스피싱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개별적인 사건 사고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단의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키워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떻게 해야 이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 전쟁처럼 그만큼 어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 방법론 또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 사태로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건의 이제 정답은 사실 현장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대규모의 사태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이제 원리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으로 좀 가볼게요. 현장에 답 있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번엔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제가 갈 수는 없었는데, 가면 위험해. 지금은 뭐 출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의 실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대규모의 이제 리조트 단지처럼 생긴 하나의 마을이죠. 그게 놀랍게도 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숙박을 하고 일을 하는 범죄 단지였어요. 저도 듣기로는 그 근처랑 캄보디아의 시내랑 물가 차이가 또 엄청나대요. 이쪽에서는 다 범죄의 수익금으로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거기 현지에서는 막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 범죄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범죄를 예방하고 또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범죄 단지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거의 나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단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캄보디아 정부도 수사 당국도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국가기관마저 이런 범죄 단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사에 이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단지의 범죄 조직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캄보디아 정부 당국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도 이 범죄 단체 전체 조직이 통째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그 단속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다시 그 범죄 단지에 돌아옵니다. 풍선 효과라고 알죠. 우리가 풍선이 있으면은 이쪽을 누르면은 반대쪽이 이렇게 더 크게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쪽에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간 것일 뿐이에요. 마치 그런 풍선 효과처럼 단속이 떴을 때만 국경만 넘나들면서 그 풍파만 피하면은 계속해서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범죄 단체가 존속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거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살아온 그런 이제 행태였었고 결국엔 이게 초국가적인 범죄인데 그 인접된 국가 모두가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수사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척결이 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겠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그 다음 날에 경찰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 그 수사 공조 체제 TF팀을 발족을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저희 빈센트가 성견지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다 괴를 같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아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 아마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수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당국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만 표현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리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다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저희가 보도를 배포한 이후에 바로 이제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렸었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발표가 있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었고요. 자국민의 생명권을 이제 무엇보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의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문제는 단 개별적인 사건 사고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생각이 모아진 것이라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감스트님이랑 김원님이랑 합방하셨을 때 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고소장 하나 제출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방송을 했던 날
발생했던 충격적인 일을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감스트님과 김원님과 이제 합방을 하는 이제 그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라이브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만 명께서 이거를 이제 시청을 해주셨어요. 뭐 당연히 이제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댓글들이 뭐 제가 이제 보기에도 뭐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 네, 너무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었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저희가 새벽에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김원님으로부터 긴급하게 전화가 와요. 놀랍게도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으셨대요. 근데 그 제보 내용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시청자가 댓글을 다셨는데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런 내용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제3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하나 받으셨대요. 그 내용이 님의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불편한 일이 뭔지 알게 해줄까? 그리고 캄보디아어로 된 어떤 메시지를 또 받으셨어요. 와, 소름 돋았어. 번역기에 돌려봤더니 너는 타겟이 되었다 라고 하는 캄보디아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받았던 분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잖아.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금방이라도 누가 쫓아올 것 같았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미친 듯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 받아라. 누구누구야. 심지어 이름까지도 얘기를 해요. 와, 아니 그걸 내가 만약에 그 피해자분이었으면 정말로 이 캄보디아의 어떤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 순간에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좋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무조건 뭐 그 보이스피싱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방송을 했었으니, 그리고 본인이 댓글을 달았을 때는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을 규탄하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이제 달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카카오톡이 와서 너는 타겟이 되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느낄 때는 이 범죄 조직에 내가 타겟이 됐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쥐도 새도 그런 모르게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심만큼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이게 설령 장난이어도 문제, 장난이 아니어도 문제 아닌가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김원님으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공포심을 온 나라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보냈을 법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새벽에 한 개인이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면서요. 심지어 계속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범죄의 징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실제 뭐 보이스피싱의 범죄 조직의 조직 단위에서 보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한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어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을 넘은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지. 이거는 야심한 그 새벽 시간에 그걸 채팅창을 보면서 한 명을 타겟해서 그렇게 글을 남기고 위협을 했다는 거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김원님하고 저희는 바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제보를 받고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이거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하죠.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찾아내고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됐고, 실제 그 다음날 저희는 바로 고소장에 착수를 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람에 해당되는 혐의는 그럼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까요? 제가 총 4가지를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협박에 관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 협박의 이제 내용도 이제 되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이런 문자 내역을 여러 건 보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조성 행위라고 해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적시를 했었고, 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사실을 한 거잖아요.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봤던 거고요. 또한 그 범인이 얘기한 것 중에 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우리 DB라고 이제 은어로 부르는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보냈다고 하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인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재빨리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김 의원님이 그걸 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한번 연락이 왔었다고 했거든요. 자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일인데, 그 이후에 김 의원님에게 또 제보가 와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구절절한 이제 해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친 발언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시청자한테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서 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백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던 거죠. 그게 아직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는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범인은 꼭 찾아내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느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범죄 조직이 보냈어도 당연히 문제이고, 범죄 조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장난 또는 심심풀이, 화풀이 용의 메시지였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거 수사 의뢰 끝까지 해서 밝혀낼 거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요거는 찾아낼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에 자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셔야 끝나는 문제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빈센트, 저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를 정말 병들게 할 만큼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본인의 이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쉽게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해자들 절대로 보이스피싱을 혹여라도 해봐야 되겠다, 뭐 중간에 범죄 단체에서 빠져나오면 되지 라는 짧은 생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이 계시거나, 또는 호기심에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단 한 명도 좋게 끝난 경우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오셔도 형사처벌을 받을 거고, 못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뉴스에서 봤던 그런 처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조직에서는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주타겟이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이 잘 속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그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항상 깔려져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단체들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범죄를 가해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도 아까 해주신 말씀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업데이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